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내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명 발생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시행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철원에서 종교시설 207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0대 2명과 10대 1명이 확진된 가운데 속초에 2명, 횡성 1명 등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12일에는 3명, 13일에는 6명이 확진된 가운데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는 춘천에서도 1명이 확진되는 등 설 연휴 기간 내 모두 20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지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있고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경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코로나19의 교내 확산을 막기 위해 202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를 졸업 주간으로 정해 단과 대학별로 학위기와 상장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림대학교는 오는 24일 졸업식을 하되 거리두기가 현 단계로 유지될 경우 수상자를 중심으로 50명 이내로 참석해 간소화하기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졸업식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간소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원주시가 지역 화폐 확대를 추진합니다. 종이형에 이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하고 10%의 할인 혜택으로 시민들의 사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사랑 상품권이 이제 종이에 이어 카드로도 출시됩니다. 원주시가 조폐공사와 협약을 맺고 2월 말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첫 발행된 원주 상품권은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는 간현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통돼 왔고 지난해에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원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원주 상품권은 2년 반 동안 24억 원이 환전됐으며 현재 가맹점은 1,600여 곳입니다. 이에 비해 강릉 상품권은 지난 1년 동안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979억 원을 판매했고 가맹점도 10,00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 중 하나가 원주는 종이, 강릉은 카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에 원주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원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내놓았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금액을 미리 충전해 쓰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체크기가 있는 업소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10,0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이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0% 할인 혜택이 주어져 36만 원을 내면 40만 원이 충전됩니다. 할인 금액 10% 중 8%는 정부가, 2%는 원주시가 부담합니다.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모바일 상품권이 함께 도입되지 않아 인터넷몰이나 지역 배달앱 등도 결제가 불가합니다. 원주시에 소재한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 3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 유통 이후에 점진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당장 가맹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8% 지원책 유지 여부가 할인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고래를 의도적으로 잡는 포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물 등에 우연히 걸린 고래를 잡는 혼획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혼획되는 고래 개체 수가 늘고 있는데 자원 보호와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혼획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강릉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 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게 2.7톤의 이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수협 위판을 거쳐
6,0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성 문안해변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4톤가량의 이 밍크고래도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1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이나 어구에 고래류가 걸려 죽는 혼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75마리였던 국내 혼획 고래 개체수는 2018년 1,285마리, 2019년에는 1,960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류가 많이 분포하는 연안이나 대륙 사면 쪽에 그 고래가 좀 집중 분포를 하고 어구 설치 장소와 그 돌고래가 주로 분포하는 장소가 그 이렇게 중첩되기 때문에 혼획이 발생하거든요. 환경단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의 자원 보호가 어려워질 거라며 혼획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혼획으로 매년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고래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가만 내버려둘 경우에는 한국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들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수산물의 원활한 미국 수출을 위해서도 혼획 저감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혼획 비율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래류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미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수산물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수산당국은 고래의 이동 경로에 그물 설치를 억제하도록 하고 탈출구가 있는 그물과 어구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량된 그물을 사용할 경우 어획량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어민들이 많아 설득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강원과 경기 북부, 제주도에 있는 가금 농장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한 춘천과 철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사료 분뇨 업체 직원과 수의사 등 외부 축산 관계자의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그물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시 사천면의 한 야산에서 수렵인이 잡은 멧돼지 한 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지난 1월 양양군 현남면의 발생 지점에서 13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당국은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 9곳에 돼지 25,35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는 모두 57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도내 사업장의 83%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도내 11만 9천여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3% 수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법 시행 직후 도내 사업장의 0.9%만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기업 가운데 저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특례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보증 기간은 5년이고 보증 비율은 대출 희망 금액의 최대 90%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거나 고금리 대출 부담이 큰 기업 등입니다. 양양고속도로와 서울 강릉 KTX 개통으로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량이 급감하자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도로 1,112km를 조성해 국도 주변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강촌 IC와 인제를 잇는 호수 드라이브 길로, 2구간은 설악산 드라이브 길, 3구간은 북양양 IC와 평창 IC를 잇는 높은 고개 드라이브 길로 조성하는 등 7개 코스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을 모두 연계한 관광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판매, 경관 개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협동조합의 발상지인 원주가 광역권 사회적 경제 거점 지역으로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원 조직을 집적화한 첨단 비즈니스 센터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산자부 공모 유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이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지대학교의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혁신도시에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등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지원, 전시 판매 시설까지 관련 인프라를 갖출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올림픽 휴전 이념을 알리는 국제 캠프가 올해부터 평창에서 열립니다. 국제올림픽 휴전센터와 2018 평창기념재단은 평창올림픽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그리스에서 3회까지 개최됐던 이매진 피스 유스 캠프를 평창에서 연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4회 캠프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 스튜디오를 설치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내 대학생과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오는 16일까지 2021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강원도와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